최과장의 와이낫 리스트. 최과장과 함께하는 와이낫 세 가지 영화로 갈게요. 자, 와이낫 첫 번째 영화는요? 와이낫 첫 번째는 2012년 데이빗 오 러셀 감독의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영화가 여기서 와이낫으로 나오는 애네요. 네. 예. 영화 아니 뭐 쓰시든지요 그러면. 아니 뭐 톱10에. 와이낫 매니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이 영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 특히 여자들. 많죠. 브래들리 쿠퍼가 팻 솔리타노라는 주인공 역을 했고요. 네.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가 티파니라는 여자 주인공 역을 했습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2013년도에 여우주연상. 그렇죠. 제니퍼 로렌스 완전 신데렐라로 만들어준.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예, 팻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캐릭터로 나오죠 또. 예. 재밌어요. 예,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버 라이닝이라는 게 이렇게 한 줄기 빛, 무슨 돌파구,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멀게 어떤 작은 희망 뭐 이런 뜻이고, 플레이북이라는 거는 미식축구에서 어떤 이 작전 전략 그쵸. 뭐 이런 거를 플레이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희망치 침서 뭐 이런 정도 되는 희망을 향한 전략. 그렇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Looking for Silver Lin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즈 넘버도 있죠. 그렇죠. 네, 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팻은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다가 나와요. 근데 정신병원에 왜 가게 됐냐? 아내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람을 엄청나게 폭행을 해가지고 완전 폭력 성향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식 때 틀었던 음악 이런 것만 나오면 막 흥분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한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퇴원을 하죠. 퇴원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완전 인생이 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티파니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티파니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었어요. 얘도 특이해. 경찰이었던 남편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살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서로 이 인생의 바닥에서 어떻게 이걸 탈출할 것이냐,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랑을 싹 튀어가는 그런 그렇죠. 영화입니다. 둘이 이제 춤을 추는 뭐 이거가 아주 유명하죠. 댄스 대회에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연습하는 과정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댄스 대회에 온 가족의 그 명운을 거는. 그렇죠. 이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의 그 모든 거의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해버리죠. 내기를 하지. 근데 이 영화가 왜 천태만상인가요? 나도 한번 해봤어 질문. 이 영화는 이제 사람들이 천태만상이네. 사랑에 빠지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굉장히 힘든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로 인해서 치유받는, 그리고 또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데 영화가 계속 생뚱맞는 거에 연속으로 이렇게 비빔밥처럼 막 가는데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리고 또 브래들리 쿠퍼 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계속 가니까 갑자기 헐크로 변할 수도 있고 긴장감이 있으니까 영화 끝까지 이렇게 박진감 있게 보게 되네. 제니퍼 로렌스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제니퍼 로렌스 약간 과대평가 아니야? 제니퍼 로렌스 어때요? 제니퍼 로렌스가 괜찮아? 저는 나이도 되게 어려. 이제 23, 4 이렇게. 저는 근데 뭐 여우주연상 탔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은 했어요. 좀 그렇지.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헝거 게임 때문에 떴는. 도리어 저는 주노 보고 나서 엘렌 페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엘렌 페이지 오히려 엘렌 페이지가 좀 너무 엘렌 페이지는 좀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 예뻐서 그런 것 같아. 예쁘다고 생각하나 봐 서양 애들은. 제니퍼 로렌스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잖아. 그리고 연기도 좀 잘하고 그런데 얘는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1년 쉰다고 그러더라. 그래요? 저번에 아카데미상 그때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아예 그냥 1년 쉰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약간 성숙미도 좀 같이 있고.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가족과 친구와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막 엉켜 있어서 전형적인 뭐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그런 공식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좀 특이하다는 그렇죠. 그리고 나름의 어떤 그런 고통들 그 고통들 공감할 수 있는 고통들이거든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21세기형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쵸. 그런 거에 좀 신형 엔진이라고 봐야 되나? 새로운 전범, 뭐 새로운 약간, 전범을 좀 만들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8, 90년대 문스트럭 류의 로맨틱 코미디는 더 이상 안 먹힐 것 같아 사람들한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형사 매드독이나 뭐 이런 스타일 안 먹힐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고즈넉하게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채널 돌리듯이 돌리는 것 같죠. 네. 예. 와이나 첫 번째 추천입니다. 뭐 좋은 영화입니다. 예. 자, 와이나 첫 번째 영화까지 들었고요. 와이나 두 번째 영화로 가겠습니다. 네, 와이나 두 번째는요? 와이나 두 번째는 첫 번째였던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과는 약간 반대 성향의 영화예요. 이 영화는 너무 행복한 두 남녀가 눈이 맞는 굉장히 우연한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눈이 맞는 영화입니다. 2001년 영화고요. 피터 채솜 감독의 세렌디피티입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너무 달짝지근한 느낌이 들기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예. 존 쿠색이 조나단 트레거라는 역으로 나오고요. 케이트 베킨세일이 사라 토마스라는 예. 역으로 나옵니다. 저 근데 이거 전에 우리 로맨틱 코미디 눈동자 하트 예. 로맨틱 코미디 할 때 12화 거기에서 내가 만지작 하다가 리스트에 안 넣었었던 것 기억이 나네요. 근데 워낙 그 로맨틱 코미디는 워낙 풀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추억이 또 이렇게 그렇군요. 엮여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여친이랑 봤구만. 저 지금 우리 지금 집사람이랑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는 여친이 MJ밖에 없잖아. 또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내가 다 알아. 예. 이 영화는 뭐 두 남녀가 각자 이렇게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는 남녀인데 우연히 그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죠. 예. 근데 완전 서로 너무 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어떤 운명을 굉장히 믿는. 그렇죠. 당신과 내가 운명이라면. 그게 세렌디피티죠. 예. 운명 예찬론자. 예.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밀당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돼요. 예.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로를 만나려고 엄청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앞두고 둘 다 마지막 모험을 걸고 그러면서 미친 짓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에는 만나게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추억이 있냐면요.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랑. 그래서 집사람 집을 데려다 주는 버스를 타면 늘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그 버스에 늘 앉던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뒤쪽 자리 한 구석이었는데 그 영화를 본 날이었는지 그 직후였는지 언젠지 우리도 한번 흉내내 보자. 그래서 그 버스 뒷자리 앞에다가 무슨 이렇게 메모를 하나를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또 버스를 탔는데 이 메모가 써 있으면 버스 감동적이겠다. 그 영화에서는 책에다가 네. 쓰죠. 책에다가 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그 책에다 쓰고 콜레라 시대 뭐 사랑인가 한 책에다 쓰고 남자의 이름은 $5짜리 지폐. 그렇죠. 돈에다. 예. 근데 이제 버스를 그 이후에도 한 몇 년 더 탔거든요. 그 버스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당연히 못 만나지. 기억이 못 만났고 아니면 버스 회사에서 지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버스에서 청소하다가 청소 깨끗이 한다. 나는 옛날에 내가 어느 술집에다가 내가 낙서를 한 거를 몇 년 정도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내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 오빠 여기 오빠 악어가 사인이 돼 있어 막 그러더니 뭐라고 이렇게 내가 술 먹고서 써놓은 걸 이렇게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것도 약간 세렌디피티인가? 지금 아니겠죠? 이 세렌디피티라는 실제 카페가 뉴욕에 있고요. 이 걔네들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이러는 샵이 있잖아요. 거기가 계속 공간적인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배경이 뉴욕이죠? 예. 그 샵이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요.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유난히 로맨틱 코미디에는 배경이 뉴욕인 게 많네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뉴욕이 좀 뉴욕이란 도시가 주는 묘한 로맨틱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들도 대부분 배경이 서울이듯이. 서울. 예. 예? 뭐 이제는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세렌디피티는. 아 그리고 케이트 베킨세일도 이때 너무 예뻤더라고요. 케이트 베킨세일은 또 늙어도 예쁘더라. 예, 요즘도 이쁘고.
이번에 아카데미 때 나왔었잖아요. 나왔죠. 예, 아카데미 때 그 중간에 멘트 같은 거 하려고 나왔는데 되게 아름답고 지적이고 오히려 젊었을 때는 맥라이언에 가려가지고 예. 맥라이언 니콜 키드만 좀 섞어놓은 것 같거든. 그래서 가렸는데 늙을수록 또 예뻐지는 것 같아. 자기만의 색깔도 생기는 것 같고. 언더그라운드의 힘이 좀 컸던 것 같아. 거기서 약간 와일드한 드라큘라로 별기. 예, 저런 이번 주 와이나이셨습니다. 예. 세렌디피티 우연은 과연 사랑을 만들 것인가. 다음은 와이낫 세 번째 영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요. 예, 세 번째는 50-50라는 영화입니다. 얘는 어떻게 읽어요? 그냥 50-50? 50-50로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 한글 제목이 있어요? 50-50. 50-50? 50/50. 오십 슬래시. 이 영화는 50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반반이네 반반. 예, 예, 반반. 반반이 좋네, 예. 반반. 예,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예, 그런 개념이라고. 야, 진욱이 흥분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장 얘기하면 안 돼. 좀 이따 반반. 딱 2011년 예? 조나단 레빈 감독의 영화고요. 오샤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 조셉 고든 레빗이 주인공 아담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담의 아주 제일 친한 친구 절친 아주 감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 원래 뭐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배우죠. 세스 로건이 카일이라는 세스 로건 좋아해서. 예, 예.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고 이 배우의 매력을 좀 다시 알았어요. 그 어핀디아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안나 캔드릭. 아나 캔드릭 되게 조그맣고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게 생긴 여잔데. 예,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케이티라는 역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라고 아주 예쁘고 인형같이 생긴 여배우가 아담의 원래 여친 레이첼 역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이 50-50가 무슨 의미냐면 살 가능성과 죽을 가능성이 반반이란 뜻이에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시애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라디오사에서 일하는 PD인데 예. 건강해요. 되게 열심히 살고 그냥 평범하고 잘 살고 예쁜 여자친구 있고 네. 아주 좋은 친구인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척추암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척추암에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내가 지켜주겠다. 예. 예? 내가 너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게끔 옆에서 돕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여자는 계속 점점 멀어져 가고 예. 그리고 중간에 뭐 배신도 당하죠. 배신 당하면서 이제 또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럴 때 또 매몰차게 내치기도 합니다. 전에 최 과장은 무슨 뭐 할 때 이 영화 얘기 한번 했죠. 한번 좋아하는 쭉 영화라고. 지나가면서 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나 캔드릭을 어디서 만나냐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병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상담 치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도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초보 상담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보 상담사가 저지르는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이 상황에 있는 아담도 계속 이제 좀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싹터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어떤 걸 좀 보냐면 되게 이게 영화가 좀 사려 깊어요. 되게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사려 깊다. 예 유쾌하고 되게 웃겨요. 웃긴데 되게 사려 깊은데 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랑은 그게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예? 그냥 나랑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잘 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막 이제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 원래 여자친구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은 이 여자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거를. 예. 근데 이 안나 캔드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서서히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내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과정으로까지 발전을 해가거든요. 근데 뭐 이게 막 불붙듯이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서히 젖어들어가는. 안나 캔드릭 자체가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인 캐릭터. 예. 처음에 봤을 땐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안 예쁜 배우 스타일인데 같지 않은 느낌이 배우 같지가 들 않아. 정도로. 예.
근데 안나 켄드릭이 알고 보면 되게 브로드웨이에서 신동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쭉 활동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니 어워드에서 막 토니 상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씬으로 옮겨온. 이 50-50는 B급 영화죠. 1,000만 불 이하 예산 들여가지고 예? 돈을 많이 버는 영화죠. 거의 10배의 돈을. 근데 세스 로건이나 이 르빗 인지도가 상당한 배우들인데 어떻게 1,000만 불 이하로 찍었는지 모르겠네. 진우가 졸지 마. 졸면 안 돼. 네. 진우가 졸고 있어. 최 과장 열심히 얘기하는데 때릴까? 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저기 아담이 자기가 이 척추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나서 나 떠나도 좋다. 날 부담스럽고 걱정되면 그냥 떠나라. 하지만 그걸 꼭 바라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처음에 곁에 남겠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세스 로건이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다른 남자랑 어디 막 전시회장에서 데이트하고 막 이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막 자기가 쏴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그런 장면에서 통쾌하더라고요. 세스 로건. 세스 로건이 워낙 우리 전에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에서 친구로 나왔었죠. 얘네한테 되게 특이해, 재밌고. 좋은 친구입니다. 50-50 반반. 네? 여기다 왓더 헬을 하나 섞자면 인도 영화 중에 구자리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힌두 영화요? 못 본 영화다. 야, 이렇게 공격을 하네? 뭐? 구자리시. 구자리시. 뭐 하여튼 말이 있어. 구자리 씨? 뭐냐면 그 저기 목 이하로 완전히 마비된 남자가 난 안락사를 인정하라. 그러고서 죽으려고 하는 영화잖아. 봤어? 로맨틱 코미디예요? 재밌어요?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지. 라이트하고 재밌는 거예요? 라이트한 건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고 막 인간의 전혀 존엄성에 다른 걸린다는 영화는 건데 전혀 톤앤 매너가 다른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과연 그냥 아는 영화 끝을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중 거야. 끝을 아는 상황에서 사랑이 되느냐는 거지. 헤어질 줄 알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살 가능성도 50%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여자랑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50-50는 로맨틱하고 코미디 스타일로 라이트하게 가는데 지금 김 PD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심각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심각해. 그러면 우리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없죠. 지금 엔돌 그래서 왓더 헬인 거잖아. 뭘 왓더 헬인 파악을 못해 지금. 그러네요. 구자리 씨 한국 제목은 청원이네요. 청원. 네, 드라마고. 이 영화에서 또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그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같이 항암 치료를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도 되게 유쾌하고 사람들이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병마와 싸우면서도 막 유쾌해요. 막 이렇게 막 친근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탕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근데 이게 딱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막 무슨 음악이 나오면서 조셉 고든레빗이 막 이렇게 병원에서 막 기분 좋게 웃으면서 걸어가요. 그 사탕 안에 마약이 섞여 있는 그런 사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너무 이렇게 재밌게 보내고 막 또 어디 초대해서 같이 막 밥도 먹고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또 아픈 장면이네요. 아프면서,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게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좀 사력 있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영화가 되게 터칭해주는 장면도 막 많으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그냥 유려한 영화입니다. 유려한. 역시 와이낫 세 번째는 최 과장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꼭 보세요. 네. 50-50 추천합니다. 예, B급 IPTV에서 무료로 요즘 해주던데. IPTV에 있나요? 예, 예. 무료로. 알겠습니다. 와이낫 세 가지 영화까지 알아봤고요. 자, 순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 준비됐죠? 네. 10위는요? 네, 10위. This is amazing. This is good. I'm Lorenzo Bartolini. I'm Lorenzo Bartolini. I'm Lorenzo Bartolini. Let us to Juliet. 9위는요? Vicky, Cristina, Barcelona, Real Madrid, El Clásico.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8위는요? 그녀는 황홀했다. 창의적인 플레이.
헌시적인 어시스트. 그녀는 나를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만들었다가 아내가 결혼했다. 그렇지 말이 돼? 응? 그랬다가 결혼하는 거 말이 되냐고. 아내가 결혼했다. 말이 안 돼. 7위 갈게. 7위는요? 그녀는 바람둥이 8,316명과 대화하고 641명과 사귀고 있어. 헐. 5월에 개봉한대요. 네. 5월 말에 한다고. 5월에 하는 걸 몰라서 우리가. 자, 6위는요? 깐토리아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신과 함께 가라. 날 쏘고 가라. 나를 쏘고 가라. 나를 쏘고 가라. 자, 5위는요? 아 이건 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당당당당당당당 5위는 사랑과 영혼 고스트 오다메 왔다메 이쁘네 데미무어. 네, 사랑과 영혼. 자, 4위 갈게요. 4위는요? 로레타 조니엘 로니 코스모 정부 보름달 로레타 조니엘 로니 코스모 정부 보름달 로렌타 이거 핑계대지마. 사랑해 반지 줄게 문스트럭. 남의 반지를 가지고도 결혼할 수 있다. 그거죠. 자, 3위는요? Come on, sweetie. Come on. Come on. Come on now. Come on. Come on. Mr. Yoder. 오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자, 2위는요? 이런 미친 개. 내 이름은 미친 개가 아니야. 왜 있냐? 형사 매독 아닌 매드독. 자, 2위까지 알아봤고요. 와이나 첫 번째는요? 아 예. 멍 때리고 있어 너. 네, 와이너 첫 번째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와이나 두 번째는? 세렌디피티. 우연인지 아닌지 결국 지도 경기를 내려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최 과장님은 항상 보면 와이나 첫 번째는 일단 해놓고 두 번째는 항상 이런 음가를 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와이나 세 번째는 50-50입니다. 예, 꼭 보십시오. 반반. 50-50 반반. 강추. 네, 프라이드 반, 간장치킨 반. 자, 와이나 세 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영화 나왔는데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